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튼에서 파켓 코인을 받은 히어로가 프리플랍에 이상한 벳 사이징으로 오픈벳을 한 액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2 블라인드고요. 히어로는 버튼에서 파켓 코인을 받았습니다. 버튼 전까지 3명이 림프를 하고 히어로가 버튼에서 5개로 베팅합니다.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콜을 해서 3웨이가 되었고요. 플랍은 이렇게 오픈되었습니다. 앞에서 모두 체크를 하자 히어로는 15개로 베팅을 했고요. 언더더건이 폴드하고 하이잭이 콜했습니다. 턴에서는 스페이드 7이 나왔고요. 하이잭이 또다시 체크를 하자 히어로는 30개로 더블 배럴 합니다. 그러자 상대는 30개에 70개 더 레이즈를 했고요. 히어로는 콜했습니다. 리버에서는 에이스 스페이드가 떨어지면서 하이잭이 100개를 올인하고요. 히어로가 엄청 고민을 하다 콜을 하자 상대는 파켓 4를 오픈했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리플랍에서 히어로는 버튼 포지션에서 파켓 쿠인을 받았어요. 포지션도 좋고 핸드도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레이 포지션에서 강한 핸드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3명이 림프를 했어요. 그리고 히어로가 여기서 5개로 오픈벳을 했는데 일단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실수예요. 저는 이 배팅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배팅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2개를 림프 콜 했는데 누군가가 배팅을 했고 그 벳 사이징이 5개야. 그럼 3개만 더 콜하면 되는 상황에서 폴드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플레이를 한 사람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10개 이상의 강한 벳을 하면 다 폴드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약한 벳을 하면 이 림프를 한 3명 중에 최소 1명은 콜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스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유로 이제 배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핸드는 강한 만큼 그 핸드를 보호해야 되는 액션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5개 배팅을 하게 되면 1명, 2명, 3명 이렇게 다수의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끌어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베리언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2가지 의견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이런 액션은 자신에게 마이너스입니다. 5개 배팅에 스몰과 빅까지 콜을 한다면 5A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히어로는 파켓 쿠인으로 프리플랍의 이점을 전혀 가져가지 못한 채로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플레이인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플랍이 오픈 후에 앞에서 체크를 하니까 거의 팟 사이즈로 배팅을 했어요. 사연 있는 사람 들어오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게임의 60-70%는 플랍에서 거의 끝나요. 자기한테 관련 없는 카드가 안 나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홀덤입니다. 그럼 플랍을 이렇게 쉽게 보여주고 상대가 폴드하면 그건 그것대로 허탈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상대가 이런 카드를 들고 콜했어요. 그런데 플랍 미스했죠? 15개 배팅 폴드합니다. 그럼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사람이 프리플랍에 5개를 배팅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달고 가려고 계속해서 약하게 배팅을 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플랍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카드를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패시브하게 플레이를 할 거라면은 배팅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에 플랍에 뭐 이런 카드나 혹은 이런 카드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3명이 플랍을 받기 때문에 뭐 이런 파켓 퀸과 상황에서는 그냥 얼음이에요. 더더군다나 5개로 약한 배팅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뭘 들고 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프리플랍에 20개라도 이렇게 배팅을 했을 때 이렇게 안 떨어지면은 이런 거는 좀 편한데 이렇게 떨어져도 얼음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져도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5개 배팅을 한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이 핸드 날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뭘 들고 콜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뱃을 왜 하시나요? 팟을 취하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핸드가 강해서?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배팅을 할 때 쓰레기 핸드로는 배팅한 적이 없으신가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핸드로 배팅을 하셨나요? 강한 핸드가 아닌데. 배팅을 하는 이유는 상대 핸드를 유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진리예요. 물론 뭐 사람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배팅을 했을 때 상대가 콜한다면 그에 걸맞는 핸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플랍이 오픈되고 내가 파켓 킹을 들고 있는데 플랍에 에이스가 깔렸어요. 상대가 에이스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 배팅을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상대 핸드를 유추하기 위해서 배팅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약한 배팅은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베리언스를 가져옵니다. 이런 액션으로 멀티웨이가 형성이 되면 파켓 퀸으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과 같은 플랍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플랍에 에이스나 킹이 깔렸을 때 배팅을 하고 상대가 콜하면 턴에서 배팅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또한 상대가 지금처럼 로우 파켓이나 미들 파켓으로 셋에 성공한다면 그땐 지옥인 거죠.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좋은 핸드가 들어왔는데 다 죽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요. 상대가 플레이할 만한 핸드를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드하는 겁니다. 프리플랍에 3명이 림프한 팟이 플랍 오픈 후에 모두 올인하는 상황을 가끔 겪으실 겁니다. 그거는 각자의 사연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올인할 만큼 강한 핸드를 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플랍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핸들을 들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런 핸들을 들고 있고, 누군가는 이런 핸들을 들었다면 이 3명이 다 올인을 할 거예요. 충분히 되죠. 왜? 탑 투 페어, 한방 스트레이트, 탑 페어를 맞춘 너 플러시 드로, 올인 승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핸드들이 5개 콜 받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핸드들이죠. 10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팅에 상대가 사연이 없기 때문에 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에어라인을 잡고 3벳, 4벳, 올인 뭐 이런 걸 했는데 상대가 파켓 킹이 아닌 이상은 콜을 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상대가 올인 콜을 했고 예상대로 파켓 킹이 나왔는데 플랍에 킹이 나와서 에어라인이 넘어갔어요. 이런 걸로 에어라인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데요. 상대가 파켓 킹이기 때문에 프리플랍에 이런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가 사연이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 보겠다고 약하게 배팅해서 스택을 올리는 스킬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2명이 림프를 탄 상황이고요. 이런 배팅은 상대로 하여금 거의 100% 콜을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팟에 참여함으로써 그에 따른 베리언스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히어로는 플랍 오픈 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핸드가 강함을 어필을 했고요. 상대의 체인레이즈에도 계속해서 액션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턴에서 5, 6과 같은 이런 핸드들에도 질 수 있는 가능성, 플랍의 이제 스트레이트 로우죠.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어로는 콜을 했죠. 아니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 카드는 파켓 4로 셋이 됐었어요. 심지어 리버에서 이런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게 많아서 혹은 팟 커밋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까지 콜을 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스는 언제나 가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불편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한 핸들을 잡았다면 안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게임을 어느 정도 한다고 믿고 있고 상대 또한 자신을 리스펙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상대가 자신을 리스펙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강한 핸드는 그에 맞는 강한 액션으로 핸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패시브하거나 상대를 달아먹으려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재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든 상황입니다. 오늘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